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주에서 또다시 피트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이 잇따라 지역사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7천억 원이 넘는 부채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온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알펜시아 매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영미 신드롬을 일으키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컬링 국가대표 팀킴이 강릉시청 소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빙상도시 강릉에서의 활약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지역교육 특별교부금 약 2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주요 교육 현안 사업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차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원주에서 또다시 피트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이 잇따라 지역사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진정 국면에 접어들던 강원도. 백신 접종까지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원주시의 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20대 남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불안감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A씨와 같은 체육시설 회원 3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명은 가족까지 연쇄 감염됐습니다. 사흘 만에 관련 확진자만 5명에 이르고 접촉자로 분류된 검사 대상자까지 수백 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과 등교 계약 등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기대하는 시점에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역에는 또 한 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체육시설 회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 결과 확진자가 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이 100명을 넘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주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 B씨도 4일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확진자와 접촉한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요양원 근무자와 이용자 등 250명도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지역 내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까지는 요양시설 46개소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확산세를 안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7천억 원이 넘는 부채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온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입찰 보증금을 낸 기업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는 건데요. 강원도 개발공사는 수의 계약으로 전환해 알펜시아 매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 주 개최 장소였던 알펜시아 리조트. 올림픽 후 강원도가 비공개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알펜시아를 매각하겠다고 밝히고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4차까지 진행된 경쟁 입찰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인수의향서를 낸 기업이 나타나면서 매각이 기대됐지만 마감 시한인 4일 오전 11시까지 입찰 보증금 400억 원을 낸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이 무산되면서 강원도 개발공사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알펜시아 매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4차례의 유찰 과정에서 낮아진 알펜시아 매각 금액은 8천억 원.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없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곧바로 수의계약 공고를 내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올림픽 시설과 골프장, 콘도 호텔 등을 모두 포함한 일괄 매각이 추진됩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입찰 단계에서 인수의향을 보인 기업이 여럿 있는 만큼 개별 협상을 통한 매각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설명서를 받아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 절차에 부담을 느껴서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간접적으로 의사를 밝히거나 자료를 요구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일단 20% 가격이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무산되어 온 매각 과정을 볼 때 알펜시아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지난 1일과 2일 사이 영동과 도내 산간 지역 등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농업 분야만 1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가 대설 피해 상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양구와 인제, 춘천, 홍천 등 14개 시군에서 148헥타르, 1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삼재배 시설과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가 집중됐고 폭설로 농로 진출입이 어려워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양구 등 피해가 심각한 10개 시군의 긴급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인력과 장비, 소요 농자재 등의 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4일 2021년 상반기 지역교육 특별교부금 210억 7,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소규모 5개 체육관 신축 4개 학교 10억 원, 도서관 강당 신축 9억 원, 각급 학교 화장실 등 교육시설 개보수 28개 학교 148억 원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부금 확보로 지역 주요 교육 현안 사업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컬링 종목을 알렸던 국가대표 팀킴을 기억하십니까? 한동안 소속팀 없이 활동했던 팀킴이 최근 창단된 강릉시청 컬링부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올림픽 스타로 컬링 열풍까지 몰고 왔던 팀킴이 빙상도시 강릉에서 펼칠 새로운 활약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영미 신드롬을 일으키며 당당히 은메달을 목에 건 팀킴. 올림픽 스타로 컬링 열풍까지 몰고 왔지만 지도자 가족의 갑질 폭로와 경북체육회와의 계약 만료 등으로 한동안 소속팀이 없었습니다. 무늬만 국가대표였던 팀킴이 4일 강릉시 컬링부로 소속을 옮기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함에 있어서 이제 소속팀이 없다는 거는 굉장한 좀 코치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불안하고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빠르고 소속팀이 없다는 것 하나에 있어서 좀 불안한 것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 코치님과 저희 선수들 5명 모두가 함께 헤쳐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큰 힘든 점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특히 선수들은 올림픽과 전지훈련으로 시작된 강릉과의 인연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합니다. 또 빙상도시 강릉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의지도 높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강릉팀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평창올림픽 때와 같은 좋은 모습으로 강릉시청의 이름을 달고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 팀킴의 각종 대회 출전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강릉시는 컬링 열풍의 주역인 강릉시청 우리 컬링부가 앞으로 최대한의 기량과 재능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 메달 획득으로 2022년 베이징 올림픽 티켓 확보와 각종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세계 랭킹 5위에 재진입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합니다. 강릉시청 소속이 된 컬링 국가대표 팀킴은 올림픽 경기가 치러졌던 이곳 강릉 컬링 경기장에서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선수권 대회 등이 연기되고 소속팀을 찾지 못해 동호인 팀이 됐던 팀킴이 빙상도시 강릉에서 다시 은빛 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시청 컬링팀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릉시가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6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남산공원과 유천공원, 성덕공원 등 도시공원입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역 내 군 장병의 이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 협약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서 체결됐습니다. 원주시와 원주 소재 육군 제837호 부대, 원주시 이미용업 지부는 4일 보건소에서 만 원에서 15,000원인 이발 요금을 군 장병에 한해 9,000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기관은 국방부가 1인당 이발비로 지원하는 만 원 내에서 지역의 군 장병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이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환경부가 실시하는 성면 환경센터 평가에서 7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성면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 등을 위해 광해공단을 포함한 7개 기관을 성면 환경센터로 지정했습니다. 공단은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 확보 준수 여부, 성면 조사 분석 결과 평가 등의 실적으로 올해 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가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8% 이상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이 16%가량 오르고 공업제품과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하락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4일 도내 일선 학교에 입학하는 셋째 이상 다자녀 학생에게 입학 준비물 구매비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이 각급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경우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도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다자녀 가정 신입생 3,600여 명에게 입학 준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3일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긴 20대 4명이 적발됐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양양군 인구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28살 이모 씨 등 4명을 수상레저 활동자 운항규칙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서핑 등 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춘천 지역 5개 대학으로 구성된 춘천대학교 연합회가 춘천시 공공배달앱 불러봄내 활성화에 나섭니다. 춘천시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대학교 연합회는 지난 3일 춘천시청에서 공공배달앱 불러봄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대학생으로 불러봄내 서포터즈를 만들고 특별 이벤트와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 공공배달앱 불러봄내는 3월 현재 650여 개 가맹점이 참여하고 있으며 3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 돌봄 지원단이 운영됩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중단과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돌봄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60세 미만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이돌봄이 35명을 모집합니다. 또 가정과 시설 등에서 돌봄 서비스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인력을 파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